규모 수익 체증과 관련해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지식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 생산량이 2배밖에 늘어나지 않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A도 축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생산량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의 경제학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사실 어, 예, 바이오슈가 항생제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발한 항생제 제조 방법을 다른 기업들이 아무런 비용 없이 가로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애초에 바이오슈라고 하는 기업은 항생제를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죠. 연구개발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연구개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참여할 인센티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냐면 독점권을 부여하는 저작권을 보호한다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형태의 독점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항생제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어서 개발자의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일정 기간 보호해주지 않으면 쉽게 누구라도 카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음악이라든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그냥 쉽게 카피해서 누구나 볼 수 있다면 그걸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사실 영화 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시장이 만약에 완전 경쟁적이어서 그래서 개발자의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항생제 제조법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순간적으로 비경합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누구나 카피를 해서 누구나 이 항생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생제 가격은 사실 얼마가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그냥 한 단위 생산하는데 제가 그냥 1달러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앞서서. 당연히 항생제 가격은 1달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콘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냥 바이오슈가 만든 항생제 기법을 가져다가 그대로 항생제만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생제의 가격은 1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거예요. 또 다른 기업이 바이오슈가 개발한 제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또 항생제를 생산할 것이고요. 또 다른 잠재적 기업들이 다수 출연을 해서 같은 방식으로 항생제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라면요. 그렇다면 항생제 가격은 이들 기업들의 경쟁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결국은 실제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만큼만 책정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그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생제의 가격은 이렇게 한계 비용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항생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한 바이오슈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바이오슈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높은 비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 하나를 판매를 할 때 1달러만 받으면 안 되고 굉장히 높은 비용, 예를 들면 뭐 20달러, 30달러씩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초기에 투입한 연구 개발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슈 입장에서는 항생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락해서 한계 비용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유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높은 가격을 통해서 자신이 지불했던 고정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 이후에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해서 그로부터 고정 비용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된다면 그 누구도 항생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거고요.
이와 같은 막대한 고정 비용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항생제 제조법은 시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탄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러한 항생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이 그럴 수 있겠죠. 직접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연구 시설에서 예, 뭐 항생제를 개발하거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대신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상은 뭐냐면 민간 제약회사에서 하게 되면 연구개발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막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민간 제약회사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을 하면 상당히 높은 어떤 가격을 책정을 해서 그 백신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업 이윤을 얻게 된 기업들이 그 연구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이제 보상을 지급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러한 보상을 예상을 하고 연구자들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좋은 연구 결과물들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만약에 정부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연구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보상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에 퍼포먼스가 과연 민간 기업이 하는 것만큼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애국심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물론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경작에서는 그런 걸로 경작을 우리가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슈들을 사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특허와 이제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생제 제조법을 만든 기업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동안 그 제조법을 그 어떤 기업도 카피하지 못하게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그 제조법을 카피를 해서 항생제를 생산한다면 이제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 카피한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직접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통해서 리서치를 장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연구 개발에 관심이 많은, 그 다음에 재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공계 분야로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랩에서 일하는 테크니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보려고 하는 핵심이 되는 모형으로 들어왔는데요. 6장은 이제 라머 모형을 보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우리가 솔로우 모형, 그 앞서서는 생산 모형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생산 모형이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생산 함수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컵더글러스 생산 함수 우리가 이렇게 승수를 실제 이런 숫자들을 사용을 했으니까요. 자, 이런 컵더글러스 생산 함수를 가지고 1인당 GDP 이렇게 변형을 했었죠. 스몰 k의 3분의 1승. 그래서 각 국가의 소득 수준이 이러한 형태의 생산 함수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A의 역할과 이제 K의 역할을 나누어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에 가서는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떤 방식으로 축적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A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살펴보지 않았고요. 여기에서는 이 생산함수에서 이제 A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A가 어떤 방식으로 축적되는지, A는 이제 아이디어 스탁, 날리지 스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어떤 식으로 축적되는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